이번 강은 인터랙티브한 씬을 다루는 두 번째 강입니다. 먼저 우리가 볼 거는요, 좀 더 다양한 컨트롤, 그 다음에 컨트롤에 발생한 이벤트를 살펴볼 겁니다. 이번에 다룰 이벤트는 사용자의 선택 이벤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씬의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 툴바와 툴바 안에 들어가는 버튼인 바 버튼 아이템을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동작 중인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액티비티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그 액티비티 인디케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컨트롤을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 다뤄봤던 게 버튼입니다. 버튼 같은 경우는 단순한 사용자의 선택 동작, 클릭 동작만 가지고 다루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터치업 인사이드라는 걸 통해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다룰 컨트롤은 좀 더 복잡한 행위를 가지고 있어요. 사용자가 주어진 선택 사항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동작이 발생했다, 발생하지 않았다만 중요한 게 아니고, 발생하더라도 어떤 거를 선택했느냐, 그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한 거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클릭 이벤트보다는 선택된 항목을 얻어내서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동작할 것인가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의 선택이 발생하는 컨트롤들은요, 세그먼티드 컨트롤, 슬라이더, 스태퍼, 스위치 같은 종류의 컨트롤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선택을 다루는 컨트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볼 것은 세그먼티드 컨트롤입니다. 세그먼티드 컨트롤은 글자나 혹은 이미지를 이용해서 사용자한테 선택사항을 제공해 줍니다. 그럼 사용자가 이걸 토대로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세그먼티드 컨트롤에 대한 속성을 보게 되면요, 스타일, 그 다음에 선택된 사항을 보여줄 것인가 말 것인가, 세그먼트에 대한 개수, 각 세그먼트별로 제목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로 세그먼티드 컨트롤을 다룰 때는요, 그 클래스는 UI 세그먼티드 컨트롤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만듭니다. 세그먼티드 컨트롤은 세그먼티드 컨트롤 구성하는 세그먼트들에 대한 집합, 배열을 가지고 만드는 게 되는데요. 그때 n에 대한 배열로 만들면 돼요. 여기다가 문자를 넣게 되면은 문자열 기반의 세그먼티드 컨트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미지를 넣게 되면은 해당 이미지가 세그먼트에 나타나게 돼요. 코드를 한번 볼까요? 문자로 만드는 거가 됩니다. first, second, third라는 문자로 이루어진 배열이 있고요. 이걸 이용해서 세그먼티드 컨트롤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3개의 세그먼트로 구성되어 있는 세그먼티드 컨트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그먼티드 컨트롤에 대한 각 인덱스에 해당하는 글자나 이미지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혹은 해당 인덱스에 해당하는 글자나 이미지를 얻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UI 세그먼티드 컨트롤이 제공해주는 기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그먼트를 중간에 런타임에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인서트 해가지고 해당 세그먼트, 글자나 이미지 기반의 세그먼트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모멘터리 하게 되면은 세그먼트에 선택 없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그먼티드 컨트롤에 대한 이벤트 다루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이 세그먼티드 컨트롤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까요? 버튼이라면 분명히 한번 클릭하는 이벤트, 그게 중요한 거가 되겠죠. 세그먼티드 컨트롤 같은 경우는요, 선택에 대한 이벤트가 있죠. 그래서 다룬 이벤트는 선택된 항목이 바뀌는 이벤트, 그걸 이벤트 상수로 하게 되면은 value changed가 있습니다. 이 value changed 같은 경우는요, 이미 한번 선택된 항목을 또다시 터치하더라도, 즉 선택된 것을 또다시 선택하려고 하더라도 이벤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벤트에 대해서 타겟 액션 연결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버튼에서 한번 살펴봤었죠. 인터페이스 빌더 이용해서요, 보조 모드로 바꾸고 세그먼티드 컨트롤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로 쭉 끌어다 놓죠. 이때 팝업 형태로 다이얼로그가 나타나게 되면은 커넥션은 액션으로, 오브젝트에는 타겟에 해당하는 객체, 네임에는 액션 이벤트에 대한 메소드 이름, 그 다음에 파라미터에 대한 설정, 그 다음 이벤트 value change로 넣어줘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액션 메소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코드로 해야 된다. 그럼 세그먼티드 컨트롤에다가 add 타겟, 타겟은 누가 될 것이냐,
뷰 컨트롤을 만들었다면 뷰 컨트롤 객체가 셀프로 대비됩니다. 액션 셀렉터를 이용해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동작할 메소드에 대한 셀렉터, 이벤트로는 밸류 체인지들을 넣어서 세그먼티드 컨트롤에 대한 세그먼트 변경 이벤트 처리해주는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벤트에 대한 액션 메소드를 만들었죠. 액션 메소드에 할 일이 조금 더 있습니다. 뭐냐? 사용자가 뭐를 선택했느냐, 그걸 알아내야 돼요. 그거는 세그먼티드 컨트롤의 Selected Segment Index라는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 메소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때 세그먼티드 인덱스를 어떻게 얻어낼까요? 세그먼티드 컨트롤 객체가 필요하죠. 이때 우리가 샌더를 한번 사용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액션 메소드에서 샌더는 이 액션 메소드를 호출한 대상 객체, 이 상황에서는 세그먼티드 컨트롤 객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샌더를 이용해서 타입 캐스팅을 해서요, 세그먼티드 컨트롤 타입 캐스팅해서 거기서 선택된 세그먼트에 대한 인덱스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선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액션 메소드 만들 때요, any 타입 말고 상세 타입을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타입 캐스팅하는 과정을 절약할 수 있겠죠. 바로 그 코드가 여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액션 메소드죠. 이때 파라미터는 타입을 UI Segmented Control. 그럼 타입 캐스팅 없이 그냥 바로 샌더에서 인덱스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우리가 볼 건 이제 슬라이더라는 컨트롤이 됩니다. 네, 슬라이더 비슷한 게 프로그레스 뷰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더는 화면상에 보이는 컨트롤이 슬라이더가 됩니다. 뭐가 되냐? 썸을 사용자가 터치 이용해서 값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연속된 값 중에 하나를 입력하게 됩니다. 프로그레스 뷰는요, 컨트롤이 아니에요. 즉 뭐냐면 사용자의 이벤트를 받을 수 없이 그냥 값만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프로그레스 뷰가 됩니다. 둘이 거의 비슷하지만 사용하는 용도는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레스 뷰 같은 경우는요, 0에서 1 사이 값이 고정되어 있고요. 이 사이에 있는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슬라이더 같은 경우는 최소 최대 값을 우리가 속성으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슬라이더의 속성 값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더 속성 인스펙터 보게 되면요, 최소 최대값, 현재값, 그 다음에 최소와 최대에 있는 이미지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색상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슬라이더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터치를 한 상태에서 계속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때 컨티뉴어스 업데이트를 누르게 되면은 이때는 이게 온 상태가 된다면은 계속 터치를 하고 이동하는 상황에서는 계속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오프를 하게 되면요, 터치를 하고 계속 이동하더라도 그때 이벤트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터치를 뗐을 때, 즉 값 변경이 끝났을 때 그때 한 번만 동작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어떤 종의 컨트롤 같은 경우는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이벤트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컨트롤도 있습니다. 코드를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다뤄볼까요? 슬라이드에 대한 클래스는 UI 슬라이더 클래스가 됩니다. 현재 선택된 값은 value라는 이름의 프로퍼티 이용해서 할 수가 있고요. 최소 최대값, 이미지, 그 다음에 트랙에 대한 색상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썸네일에 대한 이미지도 지정할 수도 있고요. 이벤트 다뤄보도록 할까요? 이벤트는 value changed 이용해서 만들면 되고, 그 이벤트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는 액션 메소드에서 역시 또 샌더를 통해서 슬라이더로 타입 캐스팅하고 value를 통해서 현재 입력된 값을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로 출력해주는 그런 예제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스태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퍼는 UI 스태퍼라는 클래스를 쓰게 되고요. 화면상에 보일 때는 마이너스 플러스 두 개가 들어있는 컨트롤이 됩니다. 슬라이더가 어찌 보면 좀 비슷하게 동작하게 됩니다. 현재 값이 있고요. 최소 최대값, 그 다음에 진감 단위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스태퍼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터치를 계속하게 되면은 계속 이벤트가 발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다음에 최소 최대값의 범위에 도달했을 때 자동으로 리셋돼서 다시 동작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는 역시 마찬가지로
값이 바뀐 이벤트, value change를 이용해서 만들면 됩니다. 코드를 한번 다룰 때 속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값, 최소 최대 값, 그 다음에 증감 단위가 있고요. 이벤트는 value changed 이용해서 타겟 액션 등록하면 됩니다. 코드로 이벤트에 대한 액션 메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메소드가 되고요. 예상했듯이 sender를 이용해서 타입 캐스팅 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된 값을 얻어와서 역시 화면상에 출력해준 그런 예제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벤트에 대한 액션 메소드 만들고 그 다음에 액션 메소드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현재 선택된 값을 얻어올 수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볼 컨트롤은 스위치가 됩니다. 스위치는 이제 둥근 사각형에 원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누를 때마다 온, 오프가 왔다 갔다 하는 컨트롤이 됩니다. 이 스위치 속성창 보게 되면은 밸류 이용해서 현재 온인지 오프인지에 대한 상대값, 그다음에 틴트 컬러, 이미지 같은 경우는 iOS 7부터 사용하지 않습니다. 코드로 다룰 때는요, UI 스위치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고, is on 혹은 set on을 이용해서 on off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on과 off 사이가 변경되는 것은 value changed라는 이벤트를 이용해서 스위치가 꺼지고 켜지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세그먼티드 컨트롤을 이용해 가지고요, 사용자의 선택 이벤트, 그 다음에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걸 선택했느냐 그것을 알아내는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씬이 있고요, 거기다 세그먼티드 컨트롤을 배치합니다. 속성창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그먼트 개수를 2개가 되어 있는데 하나를 더 추가를 한번 해보기도 할 거고요. 세그먼트에 대한 설정, 세 번째 세그먼트에 대한 타이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벤트에 대한 처리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그먼트에 대한 이벤트 처리는요, 세그먼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타겟 액션으로 연결합니다. 액션으로 만들면 되고요. 이름은 메소드 이름 작성하면 되고요. 타입은 any 혹은 segmented control 작성하면 됩니다. 이벤트는 value changed가 되고요. 아규먼트에는 파라미터로는 아무것도 안 하거나 sender 이벤트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커넥트하면 메소드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프린트 이용해서 동작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을 하고요. 선택사항을 바꾸면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근데 선택된 거를 또 선택해도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게 value changed 이벤트의 특징이 됩니다. 그럼 이번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선택한 것을 알아봐야죠. 그때 이제 sender를 이용하면 쉽게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sender를요, 타입캐스트 합니다. 물론 안전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겠죠. 옵셔널 바인드 이용해서 타입캐스팅 하고요. selected segment index를 이용해서 선택된 사항을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이 됐다. 타입캐스팅 이용해서 sender 타입캐스팅에서 선택된 인덱스를 얻어서 출력해 주도록 코드를 짰습니다. 다시 런을 하면요. 선택을 하면은 이벤트가 발생하죠. 그때 선택된 값을 sender를 통해서 얻어오게 됩니다. 또다시 선택하면 이때 선택한 거에 대한 인덱스를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사용자의 선택 이벤트, value change를 이용해서 값을 얻어오도록 이벤트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씬을 만들다 보는데 메뉴 같은 게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화면상에 보이는 거는 메일에 관련된 앱의 하나의 씬인데 이 씬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모아서 메뉴를 만들죠. 그 메뉴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게 툴바가 됩니다. 툴바에다가 그 다음에 버튼들, 툴바에 들어가는 버튼들은 특별히 바 버튼 아이템이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게 돼요. 그래서 툴바를 이용해서 메뉴 만드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바와 바 버튼 아이템에 대한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바는 일종의 컨테이너로 동작하게 됩니다. 컨테이너가 돼가지고요, 툴바에 포함되어 있는 바 버튼 아이템들을 하이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툴바에는요, 왼쪽으로 쭉 정렬이 돼요. 만약에 좀 간격을 띄우고 싶다 그럴 때는 플렉서블 스페이스나 혹은 픽스 스페이스 이용해서 간격을 좀 벌려줘야 됩니다. 두 개는 왼쪽 정렬이 됐고요, 이만큼 공간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네, 툴바 같은 경우는 화면 시내 좌우를 다 채우도록 주로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제약 조건 만들 때는 양쪽의 거리 유지 제약 조건을 이용해서 씬의 가로 부분을 다 차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좀 더 아름다운 씬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툴바에 들어가는 바 버튼 아이템에 대한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 버튼 아이템은 크게 커스텀 아이템, 내가 모습을 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고요. 아니면 시스템 미리 정의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아이템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 버튼 아이템도 역시 사용자 이벤트 반응하죠. 그래서 버튼에 대한 클릭 이벤트가 있고 그에 대한 타겟 액션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속성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바에 대한 속성창입니다. 툴바에 속성창이 있고요. 바에 대한 스타일, 반투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다음에 틴트 이용해서 바에 대한 색상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바 버튼 아이템에 대한 속성입니다. 바 버튼 아이템, 시스템 아이템 이용해서 시스템에 미리 정의된 형태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단 이용해서 타이틀 이미지들을 이용해서 커스텀으로 내가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툴바 바 버튼 아이템 이용해서 메뉴를 만들었다면 이제 이벤트 처리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바가 있고요. 툴바에 바 버튼 아이템이 있죠. 이걸 이용해서 이벤트 연결합니다.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쭉 연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액션 연결한 과정과 똑같습니다만, 근데 얘는 다른 게 뭐냐? 이벤트 상수가 여러 개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자동으로 액션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벤트 없이요. 이제 코드로 툴바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바에 대한 클래스는 UI 툴바라는 클래스가 됩니다. 네, 툴바에 속한 바 버튼 아이템들 있죠? 그거는 아이템스라는 프로퍼티, 그에 대한 타입 보게 되면 UI 바 버튼 아이템에 대한 배열이 됩니다. 그럼 툴바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 버튼 아이템에 대한 객체를 만들어 넣어야 됩니다. 그럼 바 버튼 아이템을 만드는 이니셜라이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니셜라이저에 보면은 시스템 아이템을 넣어준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 넣어주면은 그 상수에 맞는 미리 정의되어 있는 시스템 버튼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타겟 액션을 함께 집어넣죠. 별도의 애드 타겟 필요 없이 그냥 바 버튼 아이템을 만들면서 바로 타겟 액션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기반으로 스트링 타입으로 넣어주면 되고요. 역시 스타일, 타겟 액션 넣어주면 됩니다. 이미지 기반이다. 그럼 이미지를 넣어주면 되고요. 역시 타겟 액션 이용해서 바 버튼 아이템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에 있는 메뉴를 만드는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에는요, 메뉴 아이템들이 하나, 둘, 세 개가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까요? 코드로 갑니다. 일단 툴바를 만들죠. 그다음에 툴바에 속한 바 버튼 아이템을 만들 겁니다. 첫 번째 바 버튼 아이템인데 이미지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미지를 토대로 바 버튼 아이템을 만들어요. 버튼 누르면 동작이 일어나죠. 그래서 타겟 액션 이용해서 버튼 눌렀을 때의 동작, 그것을 처리할 액션 메소드를 연결합니다. 그 다음은 문자열 버튼입니다. 바 버튼 아이템 만들면서 이번엔 문자열로 넣어주면 됩니다. 역시 이벤트 발생했을 때 동작할 타겟과 액션을 설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백이 들어가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툴바는 왼쪽 정리이다 보니까 이 간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번엔 바 버튼 아이템을 넣었는데 이번엔 플렉서블 스페이스를 넣었습니다. 이건 거리가 허용한 한 길게 밀어버리는 여백을 만들어주는 바 버튼 아이템이 됩니다. 근데 플렉서블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눌러도 동작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타겟과 액션엔 닐로 넣어줍니다.
제일 끝에는 시스템 버튼으로 돈을 만들어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4개의 바 버튼 아이템을 만들어 주고요. 툴바의 아이템스에다가 배열 형태로 넣어주게 되면은 화면상에 보이는 메뉴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액티비티 인디케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비티 인디케이터는요, 사실 UI 액티비티 인디케이터 뷰가 됩니다. 언제 사용하느냐? 뭔가 동작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알려줄 때 사용합니다. 화면상에 보일 때는요, 둥근 원이 있고요, 애니메이션으로 원이 계속 돌아가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이 액티비티 인디케이터 뷰는요, 컨트롤은 아닙니다. 사용자한테 이벤트를 받는 건 아니고 그냥 화면상에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동작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요, 화면상에 보이면 안 되겠죠. 동작이 일어나면은 그때 화면상에 보여야 됩니다. 즉 다른 뷰보다 위쪽에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냥 동작을 마치면 더 이상 보여주면 안 되겠죠. 사라져야 됩니다. 그럼 액티비티 인디케이터 뷰에 대한 속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색상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애니메이팅은 현재 동작 중인지에 대한 체크가 되겠습니다. 하이드 앤 스탑드가 바로 이 액티비티 인디케이터를 사용하기 편하게 만드는 속성이 됩니다. 즉 정지 상태일 때는 화면상에 보이지 않도록 감춰지게 됩니다. 코드로 다룰 때는요, UI 액티비티 인디케이터 뷰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액티비티 인디케이터를 사용하는 예제 코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비티 인디케이터만 단독으로 사용하기 좀 어려우니까 스위치와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씬을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할게요. 씬에 액티비티 인디케이터가 있고요. 이 액티비티 인디케이터는 스위치를 이용해서 동작했다가 동작을 멈췄다가 합니다. 이벤트는 스위치에 따라죠. 밸류 체인지드 이벤트 따라서 스위치가 온 상태일 때는 액티비티 인디케이터가 시작을 할 겁니다. 스위치가 꺼지면 액티비티 인디케이터가 멈춰야 됩니다. 액션 메소드입니다. 스위치가 변경됐을 때 스위치에 있는 것을 얻어서 온 상태일 때는 스타트합니다. 오프 상태일 때는 인디케이터를 멈춰서 인디케이터에 대한 동작을 중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디케이터, 그 다음에 스위치 이용해서 사용하는 코드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랙티브 씬 두 번째 시간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룬 것은 사용자 선택을 다루는 컨트롤이었죠. 세그먼티드 컨트롤, 슬라이더, 스태퍼 이런 종의 컨트롤들은 선택사항이 있고 그 선택이 바뀌는 이벤트 위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사용자가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를 얻어내야 됐었고요. 우리가 샌더를 이용해서 그 값 얻어내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씬의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 툴바 내에 들어가는 바 버튼 아이템을 이용해서 메뉴 만드는 과정을 살펴봤었고 이벤트 연결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액티비티 인디케이터를 살펴봤었죠. 뭔가 동작이 진행 중이다. 그거를 액티비티 인디케이터 뷰를 이용해서 보여줍니다. 동작이 끝나면 감추도록 해야 됐죠. 지금까지 인터랙티브 씬 다루는 두 번째 시간을 다뤄봤었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